바보 복수가 장원급제했다.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탄 바보 신랑이 마을에 들어서자 그를 바보라 놀리던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멸시받던 바보 총각 복수는 대체 어찌하여 장원급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 걸음 떨어진 산골 마을에 복수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복수는 20살이 넘었지만 말은 어눌했고 입에서는 늘 침이 질질 흘러내렸지요. 눈은 초점 없이 풀려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복수를 보면 돌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바보, 바보. 복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피해 다닐 뿐이었지요. 그런데 복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범함이 있었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복수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면 그의 풀렸던 눈이 갑자기 또렷해지며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러자 낮에는 멍해 보이던 얼굴이 살아나며 잘생긴 이목구비가 드러났지요. 마치 하늘의 별 하나하나를 세듯이 복수는 밤하늘을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옆 마을에는 단심이라는 노처녀가 살았습니다. 단심은 30살이었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데다 키까지 컸지요. 얼굴엔 곰보 자국이 있었고 목소리는 남자처럼 굵었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글빵 훈장이 단심을 보며 비웃었지요. 계집이 글을 배워 무엇하겠나? 그러자 단심은 그 자리에서 사서삼경을 줄줄 외워 훈장을 쥐구멍에 쑤셔 넣어 버렸습니다. 이후 동네에는 교만한 계집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혼처는 줄줄이 끊겼지요. 30살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간 단심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단심은 밤마다 홀로 사는 과부 집 앞에 몰래 쌀을 갖다 놓았고 병든 노인에게는 약을 지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보 총각 복수와 노처녀, 단심의 양쪽 부모는 서로 만나 의논했습니다. 바보 신랑에게 노처녀 각시면 딱 맞지 않겠소? 그러게 말이오. 우리 복수도 장가 보낼 데가 없고 그쪽 단심도 시집갈 데가 없지 않소. 그렇게 둘의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사실 둘은 전에 마을 우물가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단심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개 한 마리가 복수에게 달려들어 물려고 했지요. 복수는 겁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단심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확 뛰어갔습니다. 이놈, 물러서! 단심은 개를 향해 손을 휘둘렀고 개는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은 복수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괜찮아? 일어나. 복수는 단심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심의 얼굴을 보며 웃었지요. 침을 흘리며 웃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고마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심도 복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겁이 많구나. 그래도 눈빛은 착하네. 그 뒤로 복수는 단심을 볼 때마다 활짝 웃었습니다. 단심의 솔직하고 화끈한 모습이 좋았던 것이지요.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하객은 겨우 3분이었지만 양쪽 부모는 정성껏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복수 어머니는 밤새 혼례복을 기워 만들었고 단심 아버지는 빚을 내서라도 음식상을 차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에서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못난이들끼리 잘 어울리는구나. 바보 신랑의 왈가닥 각시라니 꼴 좋다. 혼례 중 복수는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심이 큰 소리로 절을 할 때였습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복수가 고개를 들어 단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화끈한 각시. 복수는 활짝 웃었지요. 혼례 첫날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단심이 이불을 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복수가 사라진 뒤였지요. 단심은 한숨을 쉬며 복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당을 지나 뒤란으로 가니 복수가 달장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빨며 몸을 떨고 있었지요. 왜 여기 있어? 복수는 고개를 들어 단심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 단심은 복수의 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뭐가 무서워? 나 따라와. 우리 폭신한 이불 덮고 자자. 단심은 복수를 이불 속에 눕히고는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리고는 복수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자. 복수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요. 단심은 복수의 잠든 얼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것 많은 신랑이네. 이튿날 아침, 단심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마당 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점들이 가지런히 찍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별자리였습니다. 북두칠성, 견우직녀성, 삼태성까지 정확한 위치에 찍혀 있었지요. 단심은 숨이 멎었습니다. 책에서 본 천문도와 똑같았습니다. 단심은 복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복수는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단심이 복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 내가 그렸어? 마당을 가리키자 복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별. 단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지요. 단심은 복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바보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천자문을 꺼내왔습니다. 단심은 복수를 마루에 앉혀놓고 천자문을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천자문이야. 글자를 배우는 책이지. 단심은 첫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천. 따라해봐. 천. 복수가 어눌하게 따라했습니다. 단심은 종이와 붓을 내밀었지요. 자, 이제 써봐. 복수는 붓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한 획도 제대로 긋지 못했지요. 먹물이 종이 위에 번지기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복수는 한 글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단심은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일 다시 해보자. 이튿날 아침, 단심이 마당에 나가 보니 모래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자문의 천, 네 글자였습니다. 획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했지요. 단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천재구나. 며칠 후, 단심은 복수를 데리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그때 관아 앞에 방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라고 쓴 거야? 누가 좀 읽어줘봐. 복수가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심이 뒤따라갔지요. 복수는 방문을 보더니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3일 후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준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가 글을 읽다니! 어떻게 저런 긴 글을 읽는 거야? 그때 황참봉이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허허, 노처녀가 바보 신랑 입에 말을 넣어주는구나. 미리 가르쳐 놓고 있는 척하는 겐가? 사람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바보가 어떻게 글을 읽겠어? 단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복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신경 쓰지 마. 집으로 돌아온 단심은 복수에게 책을 한 권 내밀었습니다. 당시조라는 시집이었지요. 이 시를 한번 봐.
복수는 책을 받아 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가만히 보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복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라하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심이 깜짝 놀라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라하네. 정확했습니다. 단심은 다른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논어였지요. 복수에게 보여주었더니 복수는 또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을 감고 외웠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날 밤 단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지요. 한 번 본 것을 그림처럼 통째로 기억한다니. 다음 날 단심은 복수에게 물었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은 뭐야? 매화, 복수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매화의 다른 이름은? 암양부동, 무슨 뜻이야? 은은한 향기가 떠돈다는 뜻이야. 단심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책에서 한 번 본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단심은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맹자에서 측은지심이 나오는 구절은? 복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누구나 놀라고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측은지심이다. 단심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제 그걸 봤어? 어제 책에서. 복수는 단심이 펼쳐놓았던 책을 한 번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지요. 단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구나. 단심은 복수를 과거 시험에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수야, 너 과거 볼래? 과거, 응. 한양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야. 내가 합격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같은 마을 청년 석동이 우물가에서 단심의 말을 엿들었던 것이지요. 석동은 자신도 3년째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동은 마을 주막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들었소? 바보 복수가 과거를 본다니.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바보가 과거를? 다음엔 걔도 과거 보겠구만. 석동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노처녀 각시가 바보 신랑 입에 떡 하나 물려주려는 거지. 꼴 좋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복수와 단심이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였지요. 단심은 복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만 잘하면 돼. 복수는 낮에는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단심에게 글을 배웠지요. 날이 갈수록 복수의 말은 또렷해졌고 침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날카로워졌지요. 어느 날 밤 둘은 등잔불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있네. 단심이 고개를 들어 복수를 보았습니다. 복수도 단심을 보았지요. 복수가 조심스럽게 단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내. 단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복수의 말이 처음으로 또렷했기 때문이지요.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지요. 복수가 단심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단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촛불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꺼져 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복수가 과거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황참봉이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황참봉은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아들 역시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참봉은 아전 앞에 돈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아전나리, 이번 과거에 우리 마을에서 바보 하나가 응시한다고 합니다. 아전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바보요? 그렇습니다. 복수라는 자인데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 자가 과거에 나가면 우리 고을 망신 아니겠어? 황참봉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자의 이름을 응시자 명단에서 빼주시오. 그러면 이 돈은 나리 것이오. 아전은 돈꾸러미를 슬쩍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리 하겠소. 황참봉은 흐뭇한 얼굴로 관아를 나왔습니다. 바보 녀석, 과거는 꿈도 꾸지 마라. 과거 응시일이 다가왔습니다. 단심과 복수는 관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전이 명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단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 신청했습니다. 명단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때 황참봉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지요. 바보가 과거를 보겠다고? 우리 고을 망신이니 돌아가시오. 단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손을 잡아 끌며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나리, 제 남편이 정말 바보인지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전도 흥미로운 듯 나왔지요. 단심이 복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수야, 시 한 수 지어봐. 지금 우리 처지를 담아서. 복수는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산은 높아도 하늘 아래 있고 사람은 낮아도 뜻은 하늘에 닿는다. 비웃는 자여, 그대의 눈은 땅만 보지만 나의 눈은 별을 헤아린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보 입에서 나온 말이오? 황참봉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전은 복수를 뚫어지게 보더니 말했습니다. 응시를 허락하겠소. 드디어 과거길에 나섰습니다. 단심은 남자 옷을 입고 머리를 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시동인 척했지요. 서방님, 제가 짐을 들겠습니다. 단심이 큰 소리로 말하자 복수가 웃었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복수는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백 명의 선비들이 앉아 있었지요. 모두 깔끔한 옷차림에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지요. 시험관이 문제를 불렀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올바른 도는 무엇인가? 선비들이 붓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마를 찌푸렸고 어떤 이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그런데 복수는 문제를 듣자마자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관이 복수를 보았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아직도 첫 줄을 쓰고 있는데 복수는 벌써 반을 채웠지요.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거두었습니다. 시험관들이 복수의 답안을 보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게 누구 답안이오? 글씨는 형편없지만 내용이 기막히오. 맹자와 순자를 인용하고 정치의 근본을 꿰뚫었소. 시험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 마지막 시험날이었습니다. 단심은 시험장 안에서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장을 한 채 다른 시동들과 함께 서 있었지요. 그런데 한 시동이 단심을 힐끔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손이 이상하지 않아? 손이 너무 가늘고 휘잖아. 남자 손이 저럴 리 없는데. 몇몇 시동들이 단심을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심은 손을 소매 안으로 감췄지만 이미 늦었지요. 저자 여자 아니야? 여자가 과거장에 왔어. 소란이 일자 시험장 문지기가 달려왔습니다. 뭔 소리냐? 저 시동이 여자입니다. 문지기가 단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갓을 벗기려 했지요. 바로 그때 시험장 안에서 복수가 뛰어나왔습니다. 하지 마시오. 복수는 단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시험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시험장이 술렁였습니다. 제 아내이자 스승입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바보였을 겁니다. 복수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험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단심을 감싸고 선 복수를 보며 시험관들이 의논했습니다. 여인이 과거장에 들어온 것은 법을 어긴 일이오. 하지만 저 선비의 답안은 뛰어났소. 임금께 보고해야 하지 않겠소? 결국 복수는 단심과 함께 임금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대전에는 임금이 앉아 계셨고 신하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지요. 복수와 단심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수가 고개를 들었지요. 그대가 바로 여인을 데리고 과거장에 온 선비냐? 그렇습니다. 법을 어긴 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바보였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대의 실력을 시험해 보겠다. 짐이 고심하던 문제가 있다. 북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신하들은 싸워야 한다는 자와 화친해야 한다는 자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복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 관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은 힘으로 하되 이기는 것은 마음으로 한다고 말입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오랑캐를 무력으로만 누르면 원한만 남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위엄을 함께 쓰면 스스로 복종하게 됩니다. 복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이기는 것은 한때이지만 마음으로 이기는 것은 영원합니다. 임금이 무릎을 쳤습니다. 옳도다. 고전의 문장을 예로 들어 오늘의 문제를 간파하다니. 임금은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도 들었느냐? 이것이 진정한 선비의 지혜로다. 대전이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후 과거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궐 앞 벽보에 합격자 명단이 붙었지요. 수많은 선비들이 몰려들어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단심은 복수의 손을 꼭 잡고 벽보 앞으로 갔습니다. 단심이 천천히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쓰인 이름을 보았지요. 복수, 단심이 소리쳤습니다. 복수가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복수야. 내가 장원이야. 하. 복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벽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심을 보며 웃었지요. 우리가 해냈어. 단심은 복수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이 복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는 천재는 남루한 옷을 입어도 빛나는 법임을 보여주었다. 임금은 단심을 보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아내가 있기에 이런 인재가 나왔도다. 그대 아내도 칭찬할 만하니라. 단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탄 복수가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패를 든 군관들이 앞뒤로 호위했지요. 어사 날이 납시오. 군관의 외침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황참봉도 석동도 바닥에 얼굴을 박았지요. 복수는 말 위에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떳떳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당당한 모습의 단심이 서 있었지요. 황참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복수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참봉 앞에 섰지요. 소인이 나리를 바보라 했습니다. 석동도 땅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단심이 황참봉과 석동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신랑은 바보가 아니었어. 눈먼 건 그대들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바보라고 놀렸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했지요. 복수가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오. 복수는 벼슬에 올라 백성을 돌보는 선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었고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복수를 칭송했습니다. 단심은 마을의 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뿐 아니라 여자아이들에게도 글을 가르쳤지요. 계집도 글을 배울 수 있어요? 어린 계집아이가 물었습니다. 단심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글을 배웠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다. 복수와 단심은 여전히 못생겼습니다. 복수는 가끔 침을 흘렸고 단심은 뚱뚱하고 곰보 자국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둘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저녁마다 복수와 단심은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복수가 단심의 손을 잡았지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었어. 아니야. 나도 너 덕분에 행복해.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둘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났습니다. 그리고 고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천재는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천재가 된다. 바보 신랑을 장원으로 만든 건 각시의 눈이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